이렇게 헬스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허리를 다치신 전국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운동에 대해 맞다 아니다 를 따지는 영상이 아니며 허리 쪽에 대체할 수 있는 운동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누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장 느끼기에 부담이 되는 것 같다면 당장 다른 운동으로 대신해 주세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절망적인 기분이 듭니다. 운동을 당장 하고 싶은데 설마 평생 못하나 싶기도 하고 아프긴 아픈데 몸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심지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나보다 운동을 늦게 시작한 사람이 더 중량을 많이 치고 운동도 잘하는 걸 보면 상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 찍었던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대략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치고 3, 4주를 쉬더라도 근육이 많이 빠지진 않으며 만약에 오래 쉬어서 근육이 빠지더라도 4주간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금방 근육을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흔히 허리가 아프거나 디스크를 앓았던 분이 아픈 걸 참고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극복할 수 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 연예인이 김종국 님입니다. 과거에 디스크를 앓아서 헬스에 푹 빠지게 되었다고 하죠. 근데요, 허리의 위험한 자세, 고중량으로 근력 운동을 계속하는 한 허리 쪽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운동을 하다가 다친 분들이 좋아지고 나서 정상인처럼 운동을 곧잘 합니다. 하지만 절대 과신하면 안 돼요. 실제 보디빌딩 하시던 환자분 허리가 고질병에다가 다리까지 당기는 신경 증상이 매우 심해서 왔습니다. 신경차단도 받아봤는데 2주 뒤에 똑같이 아파집니다. 근데 그분이 저는 초반에 누군지 잘 몰랐어요. SNS 상에서 꽤나 팔로워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에 내원하기 몇 달 전 피드를 보니 운동으로 디스크를 극복한 얘기에 대해서 글을 남긴 걸 봤습니다. 그리고 김종국님의 이 사진도 한번 보세요. 2019년에 디스크 때문에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 당시에도 근육량은 일반인에 비해서 매우 충분했죠.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주기적으로 의사이신 친형에게 진통제 처방도 받는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허리가 불편하셨던 분들은 근력 운동을 절대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근력 운동은 다시 손상의 확률을 높인다는 거죠. 한번 파쿠르 하는 분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잘못 착지해서 뼈가 부러졌다고 해봅시다. 골절 후에도 안전하게 파쿠르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골절이 다시 될 수 있는 확률은 항상 갖고 있고 하면 할수록 확률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 내가 들었던 중량과 수행했던 운동이 다쳤던 나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몸무게 20kg는 조상님이 들어준다지만 허리 다친 후손이 운동할 때는 눈길도 안 준답니다.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대 운동 요거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정상인에게요. 어쩔 수 없이 3대 운동은 디스크와 척추에는 부담이 갈 수 있는 운동이에요. 기본적으로 중량을 치는 3대 운동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점만 조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시려면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통해 염증 및 통증을 모두 잡은 이후에 일정 기간 휴식을 더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호흡 패턴과 견갑대, 고관절, 경추, 요추, 안정화 운동을 꼭 공부해 보세요. 자, 그럼 일단 다 나았다는 가정하에 다음 말씀드리는 4가지 원칙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허리에 굴곡, 과신전,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디스크나 척추 관절에 부담이 되거든요. 두 번째, 자세가 불안정할 수 있는 운동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운동하실 때 좌우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상체뿐만 아니라 하체 그리고 발의 압력들이 5대5로 체중을 지지하는 게 좋고 런지나 원암, 덤벨 로우 등 한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는 허리에 안 좋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머신 쓰는 거에 자존심 상해하지 말기. 그리고 네 번째, 복압 벨트 꼭 하기. 허리를 다친 분들은 복압을 주기 두려워하고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복압 벨트는 척추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첨언 드리자면 영상만 보고 운동을 혼자 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다치셨다면 한 번쯤은 PT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운동 범위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영상만으로 배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굴곡, 과신전 이 2가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이걸 제한하게 되면 3대 운동은 물 건너갑니다.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등 운동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데드리프트 혹은 바벨 로우입니다. 이 2가지는 웬만해서 피해주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데드리프트는 기본적으로 상체를 굴곡하면서 하는 거죠. 무게를 내렸다가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과신전이 나오기 쉽습니다. 특히 컨벤데드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경우 허리 압력이 크게 가해지면서 위험해집니다. 또 스탠다드 바벨로우 하시는 분들은
허리 이거 포기해야 돼요. 허리를 굴곡하는 것도 힘든데 바벨까지 당기게 되면 과신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허리가 더 약한 경우에는요. 바벨 로우로 10회 이상 하다 보면 아래쪽 척추 기립근과 등 하부 쪽이 힘을 받게 되고 지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복압을 잡아주기가 매우 힘듭니다. 횟수로 채우다가 나중에 복압이 풀리면서 허리를 다치기 쉬운 거죠. 그럼 어떤 등 운동이 좀 더 나을까요? 등 운동은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냥 벤치 로우라고 부르기도 해요. 허리 쪽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상체로 지지를 얻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중량을 높이게 되면 복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상체를 들어 올릴 때 허리에 과신전이 되지 않게 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랩풀다운,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랩풀다운 하면서 뒤로 누울 때 이게 바로 과신전이 되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풀업, 요거는 허리 쪽에 부담이 적을 수도 있는데 풀업 중에서도 허리가 과하게 펴지는 요 과신전 동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허리가 아픈 분들은 이런 과신전 동작 꼭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어시스트 풀업 머신, 요거 꼭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버티드 로우라고 하는 동작도 상대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덜 가죠. 아까부터 데드리프트는 허리에 누누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안 다친 분들에게는 데드리프트 너무 좋죠. 근데 허리가 불편한 분들은 부담이 돼요. 하지만 데드리프트는 꼭 해야겠다 라는 분들은 스모 데드리프트가 있습니다. 보통 어깨 너비에 1.5배 정도로 살짝 벌려준 후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복압을 잡아주고 내려옵니다. 빈 바나 가벼운 중량으로만요. 세 가지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딱 봐도 스모 데드리프트가 허리가 굴곡되는 정도가 적죠. 이건 허리의 굴곡 대신에 고관절을 써서 하는 방식입니다. 발을 벌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몸이 내려가므로 앞으로 굴곡되는 각도도 덜하게 돼요. 당연히 컨벤데드보다 오히려 무게를 더 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면 안 되겠죠. 가슴은 벤치프레스, 이 운동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중량을 높이다 보면 자세를 잡을 때 허리를 과신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는 꼭 머신을 써주세요. 머신 플라이, 체스트 프레스 요거 하시면 됩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케이스 크로스오버 숙이고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설사 서서 하더라도 한 발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짝다리 때문에 허리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상체의 굴곡은 혹은 과신전은 위험합니다. 푸시업은 안 되냐 라고 하시는데 이게 실제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쿼트, 요거는 맨몸 스쿼트가 낫습니다. 맨몸으로 스쿼트 내려가는 것도 허리에 위화감이 있을 경우는 하프 스쿼트라는 게 있는데요. 하프 스쿼트는 이름 그대로 스쿼트의 반 정도만 앉습니다. 허리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프지 않을 각도를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스쿼트 중에 예전에도 영상으로 만들었던 프로그 스쿼트도 있죠. 그냥 쉽게 개구리 스쿼트입니다. 사실 이 운동도 허리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야 돼요. 다만 허리 굴곡을 피하게 하려고 고관절을 써서 다리를 더 벌리고 몸의 무게중심을 낮춥니다. 정중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미스 머신에 가서 엉덩이 쪽에 평벤치를 두고 일정 수준 내려가지 않게 스쿼트를 해주세요. 이 그림은 머신에서 숄더 프레스를 하는 사진인데 딱 저렇게 벤치를 두고 스쿼트를 수행하면 됩니다. 더 앉는 것을 방지하면서 허리가 과하게 신전되거나 한계 이상 굴곡되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런지의 경우도 자세를 보면 다리가 전후면으로 위치하게 된 자세죠. 이게 잘못하면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꼭 하셔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어디를 잡고서 하셔야 돼요. 그 외에 어깨 운동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어깨를 다치지 않는 원칙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진짜 잘 만든 영상입니다. 네, 저도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다쳤었다고 예전 영상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개수를 채울 때 복압이 풀리면서 허리를 삐끗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허리가 불안정하거나 예전에 다쳤던 분들은 꼭 복압 벨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괜찮은 운동이 맞고 누구나 다 하라고 하는데 내가 운동하니 조금 쎄하다 라는 분들은 당장 멈춰주세요. 나한테, 더 정확하게는 현재 나의 상태에 안 맞는 운동일 수 있습니다. 보통 보디빌더 분이나 트레이너 분들은 충분히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라고 하면 운동을 쉬거나 조심합니다. 근데 운동에 막 재미를 붙이거나 몸이 커지기 시작하는 헬스 입문자분들, 그리고 근육이 계속 커지는 거에 집착하다가 다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다치셨다 라고 하면 꼭 잘 쉬었다가 조심조심 현재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